해양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을 방지하는 로봇부터 해조류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까지 해양수산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2019년부터 17개 스타트업 기업이 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 기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 그런데 웬 보트를 조정 중인 기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RC보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노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한 거 테스트하고 있어요. 테스트요? 네네네. 테스트를 한다더니 갑자기 물속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기술자. 어머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잠깐 일부러 오염을 시켜봤습니다. 일부러요? 네. 그런데 그때 보트가 돌아다니자 물이 깨끗해진다? 이제는 물과 기름과 같은 오염물들을 함께 흡입하고 유수분리해서 깨끗한 물만 밖으로 내보내는 장비로서 해양에서 이제 기름이나 오염물들을 회수하는 장비입니다. 해양 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름 유출 사고는 방제 작업에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국내에서는 해양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은 200일 이상을 흡착호를 던지고 걷어올리는 수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작업 중에서 자연스럽게 기름의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산업자들의 산업재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자동화할 수 있다면은 산업자들의 산업재해가 생기지가 않게 되고 사고의 초동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이 기름을 회수한다는 부유 오염물 회수 로봇.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워터제트 임펠러라는 것이 30에서 70% 정도까지만 잠겨야지만 최선의 효율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부력을 유지하는 게 저희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임펠러가 다 잠겨버리면 물의 저항으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력을 이용해 해결했다고. 요 H자 모양이 부력체인데요. 얼만큼 잠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높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앞에 임펠러 부분이 얼만큼 잠길까 그걸 계산하게 됩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임펠러가 적정 수준으로 잠길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빌지키라는 시스템 덕분에 제품의 동료를 50% 이상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 동료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유입이 안정적으로 더 많이 회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박에서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빌지킬. 기술자는 이 장치를 로봇에 적용해 기름 방지 시 흔들림을 최소화했다. 사실 이 기름 회수 드론이 로봇이 물과 기름을 함께 흡입하는 시스템입니다. 물과 기름을 함께 흡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수분리가 가능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유수분리 공정 같은 게 산업시설에서는 50m 정도 되는데 그걸 약 한 50cm로 줄인 게 저희만의 큰 기술이죠. 로봇 안에는 3단 필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필터가 기름을 흡착해 로봇 내부 회수함으로 빨아들이고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물은 바깥으로 배출한다는데 내부에 여과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본체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야 했지만 향후에 나노 기술을 적용을 하고 기름 회수함을 자동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타 기업과의 기술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양 환경 외 주거, 산업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동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유 오염물 회수 로봇을 분리하는 기술자. ppm 장치 이용해서 얼마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테스트를 위해 분리된 로봇을 ppm 장치와 연결하고 기름을 부으니 낮았던 ppm 값이 점차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측정 결과 SF가 나왔다는 것은 ppm의 값이 매우 높게 측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매우 오염된 액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부유 오염물 회수 로봇으로 물을 정화시키고 다시 측정해 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장비 성능 테스트 결과 1ppm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장비가 기름을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고 잘 걸러내준다는 것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기술자.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다고. 저희는 이제 크게 투자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투자 IR이라든지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을 받았었고 그거 덕분에 좋은 투자를 이루게 되어서 저희가 회사가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름 유출 사고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를 기울이겠다는 기술자. 청정한 바다를 공유하고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저희는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울산광역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회용 컵과 접시가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기술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런 용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특별한 재료로 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로 만들길래?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아까 보셨던 용기의 재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이건 해조류? 어떻게 해조류로 용기를 만든다는 건지? 저희는 펄프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용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목재로 종이를 만들거나 판지를 만들듯이 목재에서 섬유를 뽑아내잖아요. 네. 저희는 그걸 해조류에서 섬유를 뽑아서 지금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 폐플라스틱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환경 오염. 위에 많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1:1 멘토링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을 지원받으며 친환경 기술을 위해 연구를 거듭했다는 기술자. 그 첫 번째 작업은 해조류를 바로 분말화하는 것이라는데 해조류를 분말화하는 이유는 이제 부피당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실험함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요. 처리가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분말가루를 진공 상태에서 80도씨의 낮은 온도로 끓인다고. 해조류에 있는 알긴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탄산칼슘 같은 성분들이 이제 용기를 만드는 걸 방해합니다. 응집 같은 거를 방해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추출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직접 연구한 추출 공정으로 버려진 해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용기의 원료가 된다는데 원래는 그냥 버려지거나 폐기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용기를 찍을 수 있는 펄프화가 될 수 있는 이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조류를 일회용품 소재로 쓸 경우 훨씬 친환경적이라는데 저희 해조류는 그 공정이 훨씬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재 소재를 쓸 경우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생분해 기간이 약 5개월 정도지만 해조류를 사용한 경우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생분해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TCF 공정이라고 완전 무염소 표백이라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과산화수소수라는 용액만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표백으로도
충분히 백색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조류에 색이 빠지고 하얗게 변한 모습.漂백 작업을 하면 보기에도 좋지만 탈취 효과도 낼 수 있단다.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4시간 정도 건조를 하게 되면 이러한 펄프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펄프로는 해초 계란판, 해초 접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의 땀과 열정이 필요했다는 기술 개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더니 갑자기 양갱을 꺼내드는데 지금이 간식 타임? 저희 양갱을 저희 해조류로 만든 거거든요. 양갱을 해조류로? 저희 해조류 펄프화 공정에서는 추출물과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재료를 모두 버리지 않고 100%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 양갱을 또 추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술자. 해조류를 이용해서 식량 대체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은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거듭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앞장선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